안녕하세요. 미익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12일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두 아이의 아빠로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직업만은 갖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두 개의 직업군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예인이고요. 또 하나는 운동선수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두 직업은 공통점이 있죠. 경우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는요. 보통 10대 말이나 20대의 그 전성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인생의 너무 초반에 피크를 찍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50년 정도 살아보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내 인생이 향상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가 보다는 오늘 비해서 내일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운동선수나 아니면 연예인이 되면요. 20대 초반, 늦어도 20대 중반에는 피크를 찍을 텐데,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과연 지속적으로 향상하거나 발전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점이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근히 우리 아들, 딸에게 나중에 운동선수나 연예인이 되지 마 이런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주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부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직업군에서 좀 멀어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미존이라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미국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한 달에 몇 퍼센트의 수익을 올렸는가,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매년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계속 향상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90대 분들이 계신다면 80대 정도도 조금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수익률이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70대, 60대, 50대 나아가서 40대, 30대 투자자라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투자를 할 텐데, 과연 오늘 이번 주에 다음 달에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의 수익률이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 실력을 늘리면서 다음에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을 구사하고요. 그래서 나의 수익률이 매년 조금이라도 향상하고, 지금 다가오는 5년보다는 그 다음에 5년, 그리고 그 다음에 5년 조금 더 멋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자가 된다면 결국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미준과 함께 하시면서 미국 주식 투자의 근육을 기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과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모두 쏟아 부어서요,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더 나은 투자자가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월 12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가 인트로에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개장을 앞두고 선물 지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우존스의 선물은 무려 2.27% 급상승하고 있고요. S&P 500은 플러스 2.87%, 그리고 우리가 예정하는 기술주들이 포진해 있는 나스닥 지수는요, 무려 3.77%나 폭등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S&P 500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잠깐 살펴보시면요. 자, 여기 최저점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4월 8일이었는데요. 4월 8일 날 최저점이 4,835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물 지수로 S&P 500이 5,821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최저점에서 지금 20%나 폭등 추세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달 만에 20%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굉장한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과연 이런 폭등 추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한 달 전에 투자를 진행했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복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상승 추세를 놓치신 투자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반면 미준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저와 함께 이런 어려운 조정 장세를 좀 극복하고요. 오히려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하면서 좋은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달 전으로 돌아가서 어떤 기사들이 있었고 또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그 당시를 견뎌냈어야 하는지 우리가 좀 복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4월 7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린 기사고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가 그 제목이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요.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투자자 자신의 감정 그리고 역사적인 통계뿐이다.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의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드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감보다는 역사적인 통계 수치를 믿으면서 투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날 제가요, 4월 7일이니까 이제 4월 8일이 바닥이었잖아요. 바닥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두 개의 역사적 사실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S&P 500이 이틀 연속으로 4.5% 이상 하락한 건요. 1950년 이후에 미국 증시 역사에서 단 4번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4월 3일, 4월 4일 이틀 연속으로 하루는 4.8%, 이틀날에는 6% 이상 굉장한 하락 추세를 보였죠. 이틀 동안 10% 이상 S&P 500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극적인 폭락이 발생한 다음에 12개월 이후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미국 증시는 100%의 확률로 상승해 있었고요. 그리고 평균적인 주가 수익률은 무려 34.3%, 그리고 상승률의 중간치도 33.9%였습니다. 따라서 4월 3일, 4월 4일 이렇게 역사적인 폭락 추세가 나온 다음에는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신호를 우리가 역사적인 통계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 더 있었는데요. S&P 500 지수에 포함된 500대 기업 중에 그 당시에요.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이 2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낮은 수치죠. 여기 보시면 1990년 이후에 S&P 500 기업 중에 200일 이평선 위에서 거래된 종목의 비율이 25%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는요. 12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가 상승해 있을 확률이 77%, 그리고 평균적인 상승률은 14.5%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10년간의 통계만 별도로 보면요. 같은 상황에서 12개월 이후 미국 증시가 상승해 있을 확률은 100%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힘을 내야 된다.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4월 7일 날 여러분들께 공유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월 7일 날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미국 증시가 반등하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다. 이러한 제목의 기사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미준의 한마디 잠깐 보시면요. 주식이 이렇게 폭락하는 시기에는 주식시장의 하락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급등하던 시기에도 같은 기분을 느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 내야 된다. 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죠. 그때 제가 제 경험과 기억에 비추어 보면 주식시장의 반등은요. 항상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시기에 시작됐다. 저의 경험을 공유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트럼프 관세가 이제 시작이니까 바닥은 멀었다. 지금 잠깐 팔았다가 나중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리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쉬웠던 거죠. 그래서 이번 하락세는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될 것 같으니까 지금 다 팔고 6개월 후에 더 떨어져 있을 때 다시 진입하자. 이렇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계산과 계획이 늘 투자자들을 배신해왔다. 절망감에 빠뜨려 왔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는 주식을 파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공포지수 빅스가 50.93% 하루 만에 폭등하면서 45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런 사실을 공유해 드렸죠. 1990년 이후에 지금까지 빅스가 45를 넘어선 건 두 번밖에 없었다. 첫 번째는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였고요. 또 한 번은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감정을 추스리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트럼프 관세가 과연 2008년 리만 브라더즈가 쓰러졌을 때 상황,
상황, 그리고 2020년에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인가, 이걸 좀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적어도 1년 이후에 지금을 되돌아보면 주식을 지킨 제 자신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4월 8일 드디어 이제 바닥을 찍은 날이죠. 그때 공포지수가 보여주는 미국 증시의 전망이다, 이런 기사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국 이 기사가 알려주는 역사적 사실은 뭐였냐면요, 빅스 지수가 40 이상을 넘긴 이후에는 예외 없이 정치적인 아니면 경제적인 정책 변화가 등장했었다.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은 늘 그 부근이 바닥이었다, 40을 넘으면 미국 증시가 바닥이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리고 2025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화는 두 개나 있다. 하나는 트럼프 푸시였고요, 또 하나는 연준 푸시죠. 트럼프 푸 측면에서는 관세 협정 뉴스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연준 푸스로는 기대보다 빠른 금리 인하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 경제와 증시는 늘 최악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통해서 예외 없이 회복하고 반등해왔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똑같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11일 이틀 이후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관세 유예 기간 동안 미국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을 기회 삼아서 주식 팔아야 된다, 이런 기사 내용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위 기사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글의 필자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지정학적인 문제 그리고 부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 포기하면서 헌신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공유해드렸죠.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 역사를 보면요, 공화당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모든 정치인들은 항상 그들의 권력 유지와 유권자들의 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고요. 이번에도 그들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는요,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미국 증시를 올려놓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미국 증시가 급상승하면서 지금 S&P 500이 5,825까지 솟구치면서 4월 9일부터 지금 5월 12일이니까요. 정말 한 달보다 조금 긴 기간에 20%나 폭등하는 엄청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달 전에 미국 증시를 떠나지 않았던 우리의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었다. 그리고 향후에 또다시 베어마켓도 찾아오고 조정장이 또 올 텐데요. 그때도 공포감이 밀려올 때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공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의 기간을 제가 일주일로 바꿔놨는데요. 혼조세가 보이죠. 그래서 빨간색 그리고 녹색이 적절히 조화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애정하는 기술주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굉장히 좋았고요. 반면 애플이라든지 구글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혼조세가 기술주 안에서도 반복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난 한 주 동안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스몰캡, 미드캡이 0.57%, 0.49%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15, 나스닥 100은 마이너스 0.18, 그리고 S&P 500도 0.43%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횡보했다. 그러니까 어떤 섹터는 좀 올라가고 어떤 섹터는 떨어지면서 많은 변화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의 여러 가지 센티먼트는 많이 좋아졌는데요. 일단 시장 폭이 60.8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S&P 500을 구성하는 500대 기업 중에 모멘텀이 살아난 기업이 60%를 넘는다. 이 부분은 향후 전망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빅스 지수도 굉장히 좋죠. 자, 여기 보시면 거의 만나고 있잖아요. 200일 이평선하고 공포지수가 만나고 있습니다. 20.13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조금만 더 빅스가 하락하면요, 200일 이평선 아래로 빅스 지수가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안정세가 지속된다, 상승 추세가 강화된다, 이러한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도 지금 그리드 탐욕 단계로 넘어온 지 며칠 됐는데요. 62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제는 탐욕이 조금씩 강화된다. 오히려 조만간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그래서 정말 빠른 시간에 시장의 센티먼트가 급상승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초이스탁의 마켓 스코어도 어느덧 과욕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과욕 단계로 들었으면 우리가 과욕을 부리지 말라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마켓 스코어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죠. 마켓 스코어가 과욕으로 올라서면요. 낙관론이 우세한 시장 분위기다. 고평가된 자산의 점진적 이익 실현을 검토할 시점이다.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여기 공포 단계로 처음으로 떨어진 게 4월 9일이었잖아요. 정확하게 시장의 저점을 맞췄죠. 그리고 나서 공포 단계에 며칠 머물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마켓 스코어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과욕 단계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에 회복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미존 탑픽의 성적을 살펴볼 텐데요. 또 미존 탑픽이 또 20개에서 1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두 종목을 삭제했는데요. 첫 번째는 구글이고요. 두 번째는 이노데이터입니다. 이 두 종목을 삭제한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선물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상승 추세가 발견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트레이드 데스크는 5.77%나 선물이 올라가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AMD는 플러스 6.66%, 테슬라 플러스 7.78, 브로드컴도 플러스 5.91, 엔비디아도 5% 이상 급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마존은 플러스 7.90, 그리고 메타가 플러스 6.98, 셀레스티카는 무려 11.28%나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 지수가 엄청난 추세로 급상승하는데 구글이라든지 이노데이터는요. 지난주에 발생했던 악재 때문에 상승 추세가 굉장히 미지근합니다. 둘 다 한 3%밖에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한 상승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악재가 있는 종목에서 악재가 없는 종목으로 투자 자금을 옮기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구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애플의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구글의 검색 매출이 지속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추세가 굉장히 약화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노데이터는 지난주에 어닝을 발표했는데 어닝 결과는 굉장히 좋았죠. 하지만 가이던스가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는 거고요. 이번 어닝 실적 시즌에 추세가 좋은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트레이드 데스크나 AMD도 그렇고요. 현재 생각보다 어닝 결과가 강력한 종목이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어닝 결과가 약한 종목에 투자 자금을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추세가 가장 좋았던 종목을 보시면요. 트레이드 데스크는 일주일간 31.34%나 폭등했고요. B2가 플러스 12.34, 넥스트래커 플러스 10.28, 비트코인이 10.2% 올라가면서 10만 4,400개가 있습니다. 스트래티지도 5.49% 폭등했고요.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플러스 5.26, AMD 플러스 4.09, 테슬라 플러스 3.85, 브로드컴이 플러스 2.24, 엔비디아가 플러스 1.88, 아마존이 1.62% 상승했습니다. 반면 7종목은 하락했는데요. 탈렌 에너지가 0.35% 소폭으로 떨어졌고요. 메타가 마이너스 0.76, 셀레스티카 마이너스 1.08,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가 마이너스 1.54, 우버 마이너스 1.74, 비스트라 코퍼레이션이 마이너스 2.53, 마지막으로 팔란티어가 5.62% 떨어지면서 추세가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지금 미국 증시 선물이 급등 추세를 보이는 이유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준비하다가 이제 녹화를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 뉴스가 떴거든요. 정말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한다. 이런 엄청난 소식이 발표가 되면서 미국 증시 선물이 엄청나게 상승 추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양국 상품에 부과된 대부분의 관세를 90일간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고요. 상호 관세율도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세계 양대 경제 강국 간의 무역 긴장이 상당 부분 완화됐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실제로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우리는 90일간의 관세 일시 중단에 합의했으며 관세율을 실질적으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상호 관세에 대해 양측 모두 현재 수준에서 무려 115%포인트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굉장한 소식이 들려온 거죠.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중국산 제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했고요. 중국은 이에 대응해서 일부 미국산 제품에 125% 관세를 매긴 바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양국은요, 5월 14일부터 내일 모레부터죠. 미국이 중국산 제품 관세를 현행 145에서 30%까지 내리고요.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 관세를 125%에서 10%까지 각각 일시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은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경제 및 무역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갈 것이다. 우리 굉장히 기분 좋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미준의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합의는 시장 센티먼트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게다가 오늘 미국 증시 급등 추세로 인해서 S&P 500 상승 추세가 3번이나 좌절됐던 5,700 수준의 강력한 저항선이 상향 돌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스토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급등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시장은요, 실제 발표보다 더 일찍 이러한 호재를 주가에 반영하면서 4월 8일 이후에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질 확률은요, 현저히 낮아질 수 있고요. 그러면 금이나 채권 등 안전자산에 묶여있던 자금이 다시 위험자산으로 재배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리세션 확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도망갔던 자금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호재가 있었는데요. 더불어서 달러 지수 역시도 101.42까지 급등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튜브 상에 굉장히 공포감을 조성하는 컨텐츠가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미국 정부가 압력을 행사하면서 한국에서 원화를 절상할 것이다. 이렇게 공포감을 자극하는 컨텐츠가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자, 이번에 무역 합의뿐만 아니라 베산트 재무장관이요, 무역 협상 과정에 환율 논의는 없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이는 미일 무역 협상 직후에 나왔던 언급과도 일치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워싱턴이 달러 약세 정책을 추구한다라는 우려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따라서 달러가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시작이 너무나 좋거든요. 과연 얼마나 이러한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계속해서 미국 주식 뉴스를 팔로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인데요. 제가 앞에서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가 기술적 분석을 해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피보나치 비율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미중 방송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기회에 피보나치 비율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하는 기회로 좀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의 최근 반등이 진짜 상승세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베어마켓 바운스에 불과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S&P 500이 이제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또 반면 일시적인 베어마켓 바운스에 불과하다, 잠시 올라갔다가 다시 폭락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는 사람도 꽤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요,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 뒤 반등할 때마다 투자자들이 자연스럽게 제기하는 질문인데요. 특히 토요일에 시작된 미중 무역 협정 관련해서 경제 불확실성이 아직도 여전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기술적인 분석도 하면서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S&P 500은요, 2월 19일 사상 최고치였던 6,144.15에서 4월 9일 4,982.77까지 약 18.9%나 하락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공식적인 베어마켓 기준은 20%죠. 따라서 거의 베어마켓에 갔다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베어마켓으로 빠지지 않았다. 충분히 의미 있는 하락폭을 기록하긴 했죠. 자, 금요일 마감 기준으로 S&P 500 지수는요, 최근의 저점 대비해서 13.6%나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투자자들이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됐는지 판단할 만큼 의미 있는 수준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대목에서 기술적인 분석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통상 차트 분석가들은 수학과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도 합니다. 자, 먼저 수학적인 근거는 뭐냐면요. 13세기 이탈리아 수학자인 피보나치가 등장하는데요. 피보나치가 발견한 수열에 기반을 한다. 자, 이 수열은 뭐냐면요. 앞에 두 수를 더해서 다음 수를 만들고요. 그렇게 되면 1 다음에 1, 그리고 1에다가 1을 더하면 2잖아요. 그리고 1 더하기 2는 3이고요. 2 더하기 3은 5.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다음 숫자를 만들어내는 수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수열이 길어질수록 바로 앞에 있는 두 수의 비율은요, 0.618에 가까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13은요, 지금 21로 나누면 0.618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피보나치는 이 비율이 조개 껍데기, 토끼 번식, 은하의 나선 구조, 인간의 신체 등 자연계의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0.618이 굉장히 자연적인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따라서 월가에서도요, 금융시장을 참여자들의 집합체로 보잖아요. 따라서 자연의 법칙이 시장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보나치 비율을 분석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자, 다시 얘기해서 하락 후에 반등이 이전 하락폭의 61.8%를 넘어서면요, 더 이상 하락 추세에 지배받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 얘기는 하락한 다음에요, 61.8% 이 하락폭에서 반등을 하게 되면요, 이제는 더 이상 하락세가 아니라 상승세로 본다. 이렇게 정의가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목표는 하락 이전 가격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자, 따라서 떨어진 만큼에서 61.8%로 올라가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100%, 그러니까 정고점을 찍는 것이 그 다음 저항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S&P 500의 경우에는요, 4월 9일 저점까지 하락했던 폭이 1161.38포인트인데요. 거기에서 61.8%를 되돌리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 5,700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최저점에서 61.8%를 회복하게 되면 그게 바로 5,7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피보나치 되돌림은요, 불확실한 시기에 저항과 지지 구간을 제시해 준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주가가 올라가다 떨어질 때는요, 61.8%에서 반등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처럼 바닥을 찍고 상승할 때는요, 61.8%에서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가 강력한 저항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5월 2일 날 장중에 5,770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되돌림 레벨을 간신히 넘었으나 마감할 때는 5,686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도요, 장중에는 5,720까지 올랐었는데요. 마감할 때는 5,663으로 밀렸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좋은 추세를 보였으나 종가는 5,659까지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 한때는 5,691, 그러니까 거의 5,700까지 올라가다 다시 한번 꺾였다. 세 번이나 5,700에서 지금 막혀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모든 흐름은 아직까지 지수가 단순한 바운스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본격적인 상승 반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는 5,700을 못 넘었기 때문에 아직은 하락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기술적인 분석가들이 진짜 반등으로 보기 위해서는요, S&P 500이 오늘 약 0.7% 추가 상승하면서 5,700을 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하락 추세가 만약에 다시 재개되면요, 지지선으로 주목할 수 있는 피보나치 되돌림 레벨은 하락폭의 50% 구간, 즉 5,563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38.2%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5,426이다. 여기 38.2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100에서 아까 얘기했던 61.8을 뺀 거죠. 그러면 38.2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크주만 따로 한번 봐보죠. 기술주 중심의 ETF가 나오는데요, XLK가 티커네임입니다. 자, 그런데 XLK가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모두 장중에 피보나치 61.8%의 회복 목표 218.3인데요. 이거를 잠깐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가로는 아직 그 수준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61.8%에서 막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요일 종가는 217.60으로 마감한 적이 있습니다. 자, 반면 또 다른 ETF, 소비자
미제 섹터를 추종하는 ETF XLY 같은 경우는요, 반등폭이 아직까지는 하락분의 4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술주가 엄청나게 추세가 좋은 것은 사실인 거죠. 자, 다른 주요 지수의 모습도 비슷한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폭의 48.9%만 회복했습니다. 이 역시도 50%를 뚫어야 그 위로 올라가면서 61.8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54.2% 회복한 상태고요. 61.8% 목표인 18,299.81까지는 2.1% 추가 상승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선물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기술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발견됩니다. 자, S&P 500은요, 이미 5,700이 아니라 5,820을 넘어섰고요. 나스닥 지수도 28,000까지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선물 지수로는 이미 개장 전에 피보나치 61.8%를 회복하고 훨씬 더 넘어선 거죠. 따라서 오늘 아무쪼록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요, 이러한 추세를 장 마감까지 쭉 이어가기를, 그렇게 되면 기술적인 분석을 봐서도 이제는 상승세로 완전히 전환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61.8%를 하루 넘었다고 상승세로 전환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이러한 수준이 며칠 동안 지속돼야만 우리가 이제 하락장은 끝났다라고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트럼프 관세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기술적인 분석을 해봐도 미국 증시의 추세는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모멘텀 자체는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멘텀은요, 갑자기 카탈리스트가 나오면 꺾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러한 상승 추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카탈리스트가 받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준비되어 있는 굵직굵직한 카탈리스트는 과연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이벤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요일이 중요한데요. 5월 13일이죠. 경제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됩니다. 7시 30분이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보고가 되고요. 미국의 노동통계국에서 4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우리가 CPI라고 부르는 것을 발표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CPI는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연준 푸시 불가능합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해줘야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달릴 수 있거든요. 따라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시장의 전망치를 보시면요, 전월 대비해서는 0.3%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플러스 2.3%입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커다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다시 한번 계산한 근원 CPI 같은 경우는요, 전년 대비 플러스 2.8%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좋은 수치가 나와야 지금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목요일 5월 15일인데요. 5월 15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두 가지의 이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소매 판매 리포트, 우리가 리테일 세일즈 리포트라고 부르는 거죠. 8시 30분에 발표가 되고요. 4월 달에 소매 판매에 대한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요, 전월 대비 플러스 0.1%입니다. 따라서 전월에 대비해서 오히려 세일즈 판매가 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거 역시도 만약에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그러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요거 역시도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경기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시 40분에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에서도 연준 의장이 가능한 한 좀 호기시한 발언보다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줘야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금요일 날 미시간대의 소비자 심리 예비치가 나오는데요. 10시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5월 예비 소비자 심리 지수가요, 53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월의 최종치가 52.2였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조금 나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 수치 역시도 지나치게 낮게 보고가 되면 시장이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 모멘텀은 강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새로운 뉴스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모멘텀은요, 언제든지 꺾일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제 목소리를 닮은 AI가 읽어드릴 텐데요. 기사 제목을 보시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또 하나의 대형 호재다. 이렇게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어떤 호재인지 잠깐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약값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요. 미국의 약값에 비해서 다른 나라의 약값이 얼마나 저렴한가 이걸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평균 약값하고 비교하면요. 미국의 약값이 278%나 더 비싸고요. 프랑스랑 비교하면 326% 미국의 약값이 더 비쌉니다. 자, 이렇게 약이 엄청나게 비싼 국가가 미국인데요. 여기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하나의 대형 호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제 목소리를 닮은 AI로 들어보시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첫 번째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크고 작은 주요 뉴스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계속해서 미주은과 함께 하시면서 건강하고 건전한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워싱턴 5월 11일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요일 처방약 가격을 다른 고소득 국가들이 지불하는 수준으로 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새로운 가격이 현재보다 30%에서 80% 낮은 액수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월요일 아침에 최애국 대우 가격 정책 또는 국제 기준 가격 제도를 추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게시했습니다. 미국은 많은 처방약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 대비 거의 3배에 달하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세부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공정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국가와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는 최애국 대우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의약품 제조업체들은 메디케어 노인 의료보험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행정명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백악관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4명의 제약업계 로비스트가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러한 정책이 검토 중이라고 이미 보도한 바 있습니다. 업계는 이 행정명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현재 협상 대상인 10개 의약품을 넘어 더 많은 약품에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의해 메디케어는 이 10개 약품에 대한 가격을 협상했으며 이 가격은 내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추가 협상 대상 약품도 올해 말에 정해질 예정이었습니다. 미국 제약업계 최고 로비 단체인 제약연구제조업체협회 PHRMA의 대변인 알렉스 슈라이버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계획에 대해 정부의 어떤 형태든 가격 설정은 미국 환자들에게 해롭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방약 가격을 타국 지불 수준에 연동하려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첫 임기 중에도 국제기준가격 제도 도입을 시도했으나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당시 행정부는 7년간 850억 달러 이상의 세금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연간 4천억 달러 이상의 의약품 지출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미주은의 한마디. 아래 나와 있는 펀드스트렛의 리서치와 분석에 따르면 실제로 미국의 약값은 전 세계 평균보다 278% 더 높은 수준이며 프랑스에 비해서는 326%, 일본에 비해서는 347%나 더 비쌉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기준으로 미국 CPI 인플레이션 지표에서 약값이 차지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약 1.35%포인트에 이르기 때문에 만약 약값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80% 하락할 수 있다면 CPI 인플레이션 연간 수치는 약 1%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 물론 모든 약값이 80%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적어도 CPI 물가 상승률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약값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면 향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